이혼하자.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온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덧붙인 다음 한마디였어요. 내 잘못이잖아. 네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해서 내가 다른 여자에게 간 거야.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사람이 뻔뻔스럽게 제 탓이라고,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 취급을 받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평범한 30대 중반의 아내였습니다. 남편과는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처음 만나 5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양가 가족들이 축하해주고 친구들이 박수 쳐줄 때만 해도 제 인생이 이렇게 뒤틀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신혼 초에는 함께 장을 보고 주말이면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며 깔깔 웃는 평범한 부부였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남편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핑계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회사 프로젝트가 커서 야근이 많아. 오늘도 클라이언트 미팅이 늦게 끝나. 처음엔 믿었습니다. 하지만 옷깃에서 은은히 풍기는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늘 손에서 놓지 않던 휴대폰이 저를 점점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는 요즘 집에 들어와도 휴대폰을 욕실까지 들고 다니며 화면을 절대 제 눈앞에서 켜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수백 번 자문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의심하는 걸까? 내가 아내로서 부족한 게 있었나?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불안은 점점 커졌고, 어느 날 밤 저는 결국 그 의심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틈을 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낯선 여자였고, 메시지 미리 보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너무 즐거웠어.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손은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쥘 수조차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눈 감아 줄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믿기지 않게도 며칠 후 남편은 오히려 저를 원망했습니다. 네가 요즘 너무 차갑게 구니까 내가 힘들었어. 그래서 잠시 다른 사람에게 기대게 된 거야. 결국 이건 내 책임이야. 그 뻔뻔스러운 말에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겉으로는 꾹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모든 통화를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외도 상대와 나눈 달콤한 대화, 그리고 저를 비웃으며 한 말들까지, 그 증거들이 제 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언젠가 이 녹음 파일을 꺼내 그의 가면을 벗겨주겠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저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며 성실하게 사셨고, 저와 동생을 어떻게든 부족함 없이 키워내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성실히 살면 반드시 보답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컸습니다.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다정했습니다. 공부도 성실했고 사람들 앞에서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런 모습에 끌렸고 부모님도 착실한 청년 같다며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다른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자신감이 커졌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술에 취해 들어올 때면 종종 제게 짜증을 냈습니다. 너는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했어? 집이 이 모양인 걸 보면 알겠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제 가슴을 후벼 팠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남편의 권유였어요. 당신은 집에서 편히 있어. 내가 벌어올 테니까. 처음에는 그 말이 사랑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말은 족쇄가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경제적으로 무력한 아내가 되어버린 겁니다. 시댁에서도 저를 그리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우리 아들은 밖에서 고생하는데 넌 집에서 편히 지내니 좋겠다. 겉으로는 웃으며 받아 넘겼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원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남편의 태도 변화와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까지 모든 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지만 동시에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의지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행동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시간이 얼마나 늦었는지, 어떤 날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휴대폰 통화 내용까지. 처음엔 손이 떨리고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점점 마음을 다잡으며 냉정해졌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 남편이 외출하려 하기에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죠. 오늘은 어디 가는데 이렇게 차려입었어? 그러자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회사 사람들 만나러 가. 그 말투, 그 시선. 저는 이미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차를 몰고 나가자마자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외도 상대와 나눈 통화를 생생히 담아냈습니다. 오늘 아내한테 또 거짓말했어. 이제 곧 정리하려고. 걱정 마.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하게도 차분해졌습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말자.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테니까. 그날 이후 저는 연기자처럼 살아갔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집안일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하나하나 증거를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다. 내 인생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아챈 이후 제 마음은 하루하루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무너짐 속에서 저는 더욱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울고불고하며 남편의 발밑에 매달릴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점점 싸움꾼의 본능이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현실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와도 대화는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같은 집에 사는 하숙생 정도로 취급하는 느낌이었죠.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너 요즘 왜 그렇게 애를 못 챙기니? 집안일도 엉망이라던데? 그 말에 저는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남편이 저 없는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뻔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외도를 감추기 위해 제 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들은 끝까지 날 희생양으로 만들겠지. 며칠 후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그 순간 제 가슴은 또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너 때문이야. 네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다른 여자한테 간 거라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뻔뻔스러움일까요? 배신자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죄를 뒤집어 지우는 기가 막히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 더 뻔뻔하게 나와라. 그래야 내가 가진 증거들이 더 빛을 발할 테니까. 남편은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자신이 우위에 섰다고 착각한 듯 했습니다. 너는 경제력도 없잖아. 이혼하면 넌 갈 데도 없어.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가.
그 말의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증거 하나만 확인해보고 얘기하지 않을래? 남편은 제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판을 흔들어야겠어. 그날 밤 저는 몰래 컴퓨터 앞에 앉아 녹음 파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외도녀와 나눈 통화, 서로 애정을 속삭이는 목소리, 그리고 저를 욕하며 비웃는 장면들. 손끝이 떨렸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준비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평온한 얼굴로 남편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으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만간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무너뜨려 주겠다. 그날 이후로 남편의 태도는 한층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제가 이미 모든 걸 포기했다고 착각한 듯 집안에서 제 존재를 무시했습니다. 제가 건네는 말에는 건성으로 대답했고 아이가 다가와도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심지어 주말 저녁에는 대놓고 외출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회사 동료랑 중요한 약속 있어. 늦게 들어올 거니까 기다리지 마. 저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소리 없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나를 무시하려는 거지? 며칠 후 시댁에서 저녁 자리가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꺼려 했겠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제가 가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남편이 제 이미지를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식탁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집안일을 소홀히 하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밖에서 고생하는데 집은 항상 엉망이라잖아.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침묵으로 동의하고 있는 거였죠. 저는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뒷담화를 흘려댄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사실과 달라요. 저는 조심스레 반박했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끊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실과 달라? 내가 우리 아들 말을 못 믿는단 거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고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치 제가 변명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린 그 자리가 너무나 치욕스러웠습니다. 저녁 내내 웃음소리 하나 없는 분위기 속에서 밥을 억지로 삼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차 안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히 변명하지 마. 그냥 인정하면 돼. 네가 부족했던 거잖아. 그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가 곧 내 무기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아내는 진짜 답답해. 아무리 말해도 이해를 못해. 너랑 있으면 숨통이 트여.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치가 떨리면서도 오히려 차가운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 계속 그렇게 떠들어라. 곧 내 입으로 뱉은 말들이 내 발목을 잡을 테니까. 저는 조금씩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사실 그동안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늦게 들어왔고 들어와서는 아무렇지 않게 소파에 던져져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참 낯설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남편에 대한 전기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남편이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통화를 하던 그는 제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큰 소리로 웃어댔습니다. 그래, 곧 다 끝나. 조금만 기다려.
이제 자유롭게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말은 제 가슴을 또 한 번 도려냈지만 동시에 분명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구나. 며칠 후 남편은 드디어 폭탄을 던졌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 밥을 한두 숟가락 뜨던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혼하자고 했잖아. 이번엔 진심이야. 저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이유가 뭐야? 그러자 그는 숨도 고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너 때문이지. 네가 날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다른 여자한테 간 거야. 결국 책임은 내게 있어. 그 뻔뻔한 목소리에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쪽에서 서늘한 기운이 차오르며 제 입술 끝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남편은 그 표정을 보고는 의아하다는 듯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왜 웃어? 아니, 그냥 네가 생각보다 빨리 본색을 드러내서. 남편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본색,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바람을 피운 건 네가 아내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야. 너만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웃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제 웃음소리에 당황했는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가 그렇게 웃겨? 아니, 네가 내 입으로 내 잘못을 이렇게 똑똑히 말해줄 줄은 몰랐거든. 사실 저는 이미 그동안의 통화 녹음들을 깔끔하게 정리해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외도녀와 함께 저를 조롱하며 떠들던 대화, 변명, 심지어 언제 어디서 만날지 구체적으로 얘기한 부분까지.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계획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이제 곧 판을 뒤집을 시간이다. 그 후로 저는 일부러 남편에게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 남편은 제가 뜻밖에도 순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모든 게 자기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착각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제가 준비한 가짜 평화, 곧 무너뜨릴 전주곡이라는 것을요. 남편은 제가 순순히 받아들이는 듯 보이자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대놓고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혼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자. 재산 정리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그냥 도장만 찍어. 그 뻔뻔한 말투에 순간 속이 뒤집혔지만 저는 꾹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할 건데?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그건 네가 키워. 난 더 이상 책임질 생각 없어. 그 순간 제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아빠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없는 그 말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선마저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더 이상 미련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외도를 감추기는커녕 오히려 노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주말 저녁이면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집 안에 들어와도 온몸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풍겼습니다. 아이조차 이상한 기운을 느낀 건지 아빠가 안아주려 하면 고개를 돌려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저와 아이 앞에서도 전화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응, 곧 정리될 거야. 걱정 마.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 그 말에 저는 아이를 안고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다시금 불길처럼 다짐이 타올랐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간다. 그날 밤, 저는 방 한구석에서 서류철을 꺼내어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모아둔 증거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통화 녹음, 문자 캡처, 카드 내역, 심지어 남편이 외도녀에게 보낸 선물 영수증까지.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방역의 순간을 서두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더 깊은 착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고, 저는 그 착각이 충분히 커질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야 반전의 순간이 더 큰 충격이 될 테니까요. 며칠 후, 남편은 친척 모임 자리에서 저를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솔직히, 내가 이렇게 힘들어진 건 다 아내 탓이야. 아내가 나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간 거야.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고 얼굴이 달아올라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다들 내 말을 믿게 해라. 그래야 내가 꺼내는 진실이 더 강력하게 다가올 테니까. 남편은 그날 이후 제 위신을 더 떨어뜨리려 애썼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제 흉을 보고 친구들 앞에서는 저를 무능한 아내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의 그 모든 말과 행동이 결국 자기 발목을 잡게 될 거라는 걸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마치 세상이 자기 뜻대로만 움직인다고 믿는 듯 저를 무시하는 말과 행동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그 모든 행동은 저에게는 증거이자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은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습니다. 흔들거리는 발걸음으로 현관을 들어서더니 거실에 털썩 주저앉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 척하며 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야, 오늘도 진짜 힘들었다. 근데 곧 다 끝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아내한테는 이미 다 떠넘겨 놨으니까. 남편은 외도녀에게 전화를 걸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지만 동시에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내 입으로 다 말해라. 나는 다 듣고 있으니까. 저는 몰래 녹음기를 켜놓고 그 통화를 전부 담았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애정 표현뿐 아니라 남편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저를 몰아내려 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외도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산 정리도 내가 유리하게 끝낼 거야. 걱정하지 마. 걔는 아무것도 몰라. 바보같이 그냥 도장 찍겠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분노보다 차가운 결심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바보라고? 그래, 곧 알게 될 거야. 누가 진짜 바본지. 며칠 후 남편은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상한 예감에 조용히 그의 옷장에서 옷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장 한 벌과 몇 가지 중요한 서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저는 이미 준비해둔 녹음 파일을 더 단단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가 제 눈앞에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한 차에 잠들어 있던 순간 그의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다가가 보았고 그 안에는 외도녀와 나눈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곧 내 옆에서 매일 아침 눈 뜨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아내는 이미 끝났어. 그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 마음에선 폭풍이 일었습니다. 동시에 이제 방역의 시간이 머지않았다는 강렬한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녹음 파일, 문자 캡처, 그리고 남편의 계좌 내역까지 모두 한데 모아두었습니다. 마치 전쟁을 앞둔 군인이 무기를 점검하듯 하나하나 확인하며 준비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벗겨낼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시댁에서 큰 모임이 열렸고 저와 남편도 초대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피하고 싶었겠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자리가 제게 절호의 기회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여전히 날카로운 말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네가 아내로서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 아들이 힘들어하는 거지. 밖에서 다들 뭐라고 하겠니? 순간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 이혼하려고 합니다. 더는 못 버티겠어요. 그 말에 친척들이 사와사와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놀란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고 누군가는 측은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이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지만 꾹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제 외도가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지만 결국 그건 아내가 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책임은 아내한테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마치 이미 승리를 확신한 사람처럼. 하지만 바로 그때 저는 준비해둔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럼 이걸 다 같이 들어볼까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보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내는 진짜 답답해. 아무리 말해도 몰라. 너랑 있으면 숨통이 트여. 걱정하지 마. 재산 정리도 내가 유리하게 끝낼 거야. 걔는 바보같이 도장 찍을 거니까. 거실에 남편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친척들의 눈이 동그래졌고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떨어뜨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급히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저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또 다른 녹음을 틀었습니다. 오늘도 너무 즐거웠어.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외도녀의 목소리까지 또렷하게 흘러나오자 친척들의 표정은 분노와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속이 시원해지는 듯 했습니다. 가슴에 맺혀있던 억울함이 단숨에 풀려나가며 마치 오랜 시간 쌓인 먼지를 털어낸 것처럼 숨이 트였습니다.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그를 향한 실망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거실에 울려 퍼지는 녹음 파일은 마치 망치처럼 남편의 체면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의 눈빛은 더 이상 동정이 아닌 노골적인 분노와 실망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큰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데 네가 뒷담화를 그렇게 해놓고 남의 여자랑 바람까지 피워?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건 잠깐의 실수였을 뿐이고, 하지만 제가 이어서 또 다른 파일을 재생하자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걱정 마. 이제 곧 자유로워질 거야. 아내는 이미 아무 힘도 없어. 바보처럼 내 말대로 할 거니까. 순간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조차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동안 저를 향해 네가 문제다 라고 몰아붙였던 그 입술이 굳어버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분노 대신 서늘한 만족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아시겠죠? 남편은 제 잘못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본인이 저를 배신하고 모욕해왔던 겁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하고 단단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남편에게서 저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 속엔 연민과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그만해. 이런 데서까지 망신을 주고 싶어?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허공을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아주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망신을 당할 짓을 한 건 내 자신이야. 남편은 숨이 가빠오는 듯 헐떡였고 땀에 젖은 얼굴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제 진실은 모두 드러났어. 더는 도망칠 수 없어. 그 순간 남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체면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가슴 깊숙이 이제 방역이 시작됐다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모임은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몇 번이나 변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뻔뻔한 인간이 다 있나. 아내 탓을 하더니 결국 자기 잘못이었네.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졌다가 창백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더는 버티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거실을 울릴 때 저는 차가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눌려있던 돌덩이가 조금은 치워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방역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후 남편은 저를 노려보며 씩씩거렸습니다. 네가 감히 그걸 가족들 앞에서 틀어?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런 수모를 줘?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수모를 당할 짓을 한 건 당신이야. 나는 그저 진실을 보여줬을 뿐이야. 남편은 이를 악물며 소리쳤습니다. 좋아. 이렇게 된 이상 우리 끝이야. 이혼하자고 했잖아. 내일 당장 변호사 선임할 거야.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오히려 잘 됐네. 나도 준비한 게 있으니까. 남편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마치 예상치 못한 제 반응에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까지 모아온 녹취록, 문자 캡처, 계좌,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외도를 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어. 증거가 이렇게 많으니까. 법정에서 다 공개해도 괜찮겠지?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순간에 피가 가시듯 새파랗게 질린 그의 표정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설마, 이걸 다 모아왔던 거야? 그래, 당신이 나를 바보로 생각하는 동안 나는 차근차근 준비했어. 그 순간, 저는 그동안 꾹 눌러 참았던 분노와 모욕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주도권을 쥔 싸움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에 들린 증거 서류철을 바라보며 한동안 얼이 빠진 듯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굳어 말 한마디 내뱉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똑바로 응시하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누구 탓이라고 말할 거야? 나 때문이라고? 아이 앞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남편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하다가 결국 의자에 몸을 깊이 파묻으며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이럴 줄은 몰랐어. 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가장 큰 착각이었지.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아무 힘도 없는 아내가 아니야. 며칠 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에게 녹음 파일과 문자 캡처를 보여주자 그는 단번에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명백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하고 양육권도 확보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짓눌려 있던 억울함과 두려움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천이 제게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엄마가 옳았어. 이제 지켜낼 수 있어. 남편은 그 후로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지 전화가 잦아지고 표정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상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내 기강을 흐리고 이미지에 손상을 준 건 치명적입니다. 더는 함께 할 수 없겠군요. 남편은 직장에서마저 쫓겨났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상사의 목소리에 머리를 조아리며 서 있던 그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한숨 돌리듯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올해 묵은 어둠이 걷히는 듯 마음속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풀리고 정의가 드디어 고개를 든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이제는 더 이상 저를 탓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저를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제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내 말을 제대로 들어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그동안 수없이 듣던 비난과 꾸중 대신 처음으로 흘러나온 사과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상처가 제 안에 남아 있었고 그 모든 것의 원인은 결국 남편과 그의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저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더 이상 당신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어. 이미 모든 게 끝났어. 그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할 만큼 담담했습니다. 아마도 이미 오래전부터 제 안에서 끝이 준비되어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 후 제 삶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부터 다시 시작했고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돈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훨씬 풍족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더 이상 억울함과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던 친구들이 이제는 제게 말했습니다. 넌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도 이렇게 당당히 서 있다니.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대단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였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오면서 저는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강하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 변화는 아이의 웃음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아이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아빠의 차가운 무관심과 거짓 속에서 움츠러들었던 아이가 이제는 편안히 웃고 떠들며 저에게 안겨오는 모습이 제게는 무엇보다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비로소 제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참 많은 걸 잃었지만 동시에 더 소중한 걸 되찾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 저는 늘 불안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의 무심한 눈빛, 가시, 돋친 말, 그리고 언제든 외면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제 존재를 갉아먹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가 자주 웃어서 좋아.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한마디가 제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래, 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게 바로 우리 아이 덕분이야.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남편의 돈이나 지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와 함께 살아가며 지켜낸 존엄,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제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작은 다짐이 피어올랐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 친구와 지인들도 종종 제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차라리 그냥 참고 살았다면 더 편했을 텐데.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후회하지 않아. 오히려 지금이 훨씬 자유롭고 행복해. 무엇보다 내 아이 앞에서 당당할 수 있으니까. 이 경험은 제게 크나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라도 존중과 진실이 없다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갉아먹는 독과도 같았죠. 저는 이제 그 독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기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별빛이 예전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별빛 속에서 저는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나로 선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 하나의 깨달음이 차올랐습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 남편을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그를 쟁행하며 살아가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건 제 인생의 낭비일 뿐이니까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여러분께 꼭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남편의 외도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살아갔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모든 걸 드러내고 끝까지 맞서 싸웠을까요?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습니다. 비록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 싸움이 있었기에 저는 제 존엄을 지킬 수 있었고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설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무책임한 행동, 가족의 불합리한 요구, 혹은 직장에서의 억울한 처사, 우리 삶에는 참 많은 부당함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 작은 용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는 반드시 힘을 가진다. 혹시라도 여러분도 가슴 속에 묻어둔 사연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들려주세요. 이곳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상처를 보듬고 함께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 계셨다면 제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셨나요? 혹은 저에게 어떤 조언을 건네고 싶으셨나요?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그 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사연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제 사연을 들으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무겁기도 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저와 함께 분노하고 안타까워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조금이나마 시원한 숨을 내쉴 수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한 가지를 확실히 배웠습니다. 배신은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 속에서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에 눌려서 억울함을 꾹 삼키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진실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내야만 비로소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직접 겪은 사연이 있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들려주시는 한마디,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단단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